다음은 저기 23페이지 그 지상 기상 관측에서 설명하겠는데, 우리 기상 관측이 주로 그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관측이 돼요. 외부에서. 그리고 그 이 관측값들이 뭐라 그러네, 이 아주 이렇게 뭐 금재듯이 이렇게 세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과학 분야에서 볼 때는 좀 라프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관측값들이 아까 첫째 시간에 했을 때 그 단위가 나왔을 때 보통 소수 1위까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수량 그렇다면 뭐 2.7mm, 뭐 12.8mm, 뭐 해서 소수 1위 정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측기들이 아주 정밀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고장이 자꾸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기 농담은 좀 보태서 쓰면 진짜 발로 툭툭 차면서 써도 고장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중간 측기는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유지 관리가 쉬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측기들을 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그 6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 그냥 읽어만 보시고 이다 아니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할 때 우리가 이거 쓰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 이 기상청 그 채용 시험이나 우리 기사시험 같은 것은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가장 사지선다에서는 그 정답의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하나 고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다 아니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번 같은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관측 측기는 그 우리가 필요한 양의 그 정도의 정밀도만 가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도가 너무 예민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지나치게 되면 그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측정 범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상 조건에 그 알맞은 걸 골라서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그러면 기상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제일 기본이 되는 기온을 이렇게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온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온도계가 보면은 지금 우리 기상에서 쓰는 것이 수온 온도계가 있고, 이게 봉상 온도계라고 다 그러는데, 다 알코올 온도계가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를 이용한 거냐면은, 물질이 열을 가하면은 부피가 늘어나고 차면 줄어드는 걸 이용하는 건데, 그걸 팽창계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은하고 알코올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수은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이렇게 리니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팽창계수가 같은 온도 때 늘어나는 양이 일정한 것이 수은보다는, 알코올보다는 수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알코올하고 수은을 보면은, 이 수은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금속이니까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금속은 딱딱한데 얘는 지금 액체로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물질을 삼상으로 했을 때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를 할 때는 온도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는 아직 덜 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얼기 쉽다는 소리야. 그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서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영하 70도 80도만 되면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알코올은 영하 100도가 내려가도 안 얼거든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는 알코올 온도계를 쓰고, 더운 지방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중위도 지방 같은 데서는 수은 온도계가 정밀하니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상 조건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강수량 같은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이 대기 중에 여기에 있는 그 수증기가 어떠한 형태든지 약간 응결이 돼가지고 얘가 물방울이 되던 고체 상태가 되던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쌓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쌓인 높이를 강수량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관측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20cm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요런 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빗물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를 이렇게 담아서 보면은 이 높이를 그대로 재면 되겠지만은 정밀하게 재려면은 요것보다 작은 그 메스 실린더에다 이렇게 담아서 자면은 얘보다 10배로 늘려서 보니까 정밀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양을 측정했다 그러면 이게 20cm에다 측정해가지고 좁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그러면 이 20cm가 표준이냐면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가 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 입구가 10cm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양이 뭐라 그러나 이 여기서 하면 양이 여기서보다 엄청 몇 배야? 4배가 이상 양이 많고 그래서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적은데 여기서는 비가 이렇게 적게 오는 지방에서는 0.1mm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뭐 20cm, 30cm 한 번에 올 때마다 50cm 이렇게 올 때는 0.1mm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비가 많이 오는 데서는 이 입구가 10cm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대신에 비가 아주 적게 오는 데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120cm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그냥 비가 아주 이슬비 조금 이렇게 왔을 때 그때 그 바닥에 모인 거 다 모아가지고 여기 재면은 정밀하게 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기상 조건에 맞춰서 20cm를 쓸 거냐, 120cm를 쓸 거냐, 10cm를 쓸 거냐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상 조건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잖아요. 측기들의 대부분은 실외에 있으니까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급이 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고칠 수 있고 이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약이면은 같은 종류의 치키를 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부속법에다 여기다 쓰고 뭐 먼저 쓰던 거에서 빼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규격이 같은 거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관측 시각은 어떻게 정할 거냐.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니까는 시간을 그래서 전 세계가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어떤 데서 한낮이 되지만 한밤이 되고 뭐 그래서 이 시간계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00 UTC라 해서 0시가 됐을 때 거기 15도 간격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쭉 잘라 가지고 그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00 UTC가 되면은 로컬 타임으로 09시 LST가 돼요. KST 또는 LST라고 그러죠. 로컬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시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를 UTC라 그래가지고 유니버설 타임 코디네이터에서 여기서 요 관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00 UTC가 되면 관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측을 하루에 뭐 3시간 간격으로 8번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2번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정해서 쓰고 요소마다 값이 조금씩 틀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표준 시간대는 UTC 타임 단위는 UTC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0 UTC라 그래가지고 영국 시간을 맞춰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표준시라 그래가지고 UTC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특히 공군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00Z 타임이라고 그러고 뭐 12Z 타임 이렇게 쓰는 거는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서 ABCD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X라든지 아마 W 이런 것들은 안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파벳에서 24자만 써가지고 이렇게 쭉 썼을 때 영국이 여기가 Z가 걸려요. 그래서 영국 시간이다 그래서 Z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 이런 거 뭐 주루 타임이니 뭐 Z 타임이라고 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군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과학적으로 쓸 때는 UTC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방 타임에서는 로컬 타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게 국내 표준시 같은 거는 KST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UTC하고 9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관측 횟수 같은 경우에도 이 관측 요소마다 틀리고 막 그런데 보통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8회 관측에서 3시간 간격으로 같은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는데 좀 후진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 관측을 쓰고 그래서 매분 관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24시간 관측도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고층 관측이거든요. 고층 관측은 WMO에서 하루 4회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회라 그러면 00UTC, 06UTC, 12, 18UTC에서 이렇게 4회인데 이거 4회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고층 관측 한 번 하는 데가 이 우리나라 가격을 해서 측기만 해도 한 25만 원이 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3세계에서는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기가. 그래서 보통 두 번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00UTC 아니면 12UTC.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4회 관측하기는 주변이 안 하는데 우리만 관측해도 그 관측 자료가 유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2회 관측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다른 건 모르는데 이제 고층 관측의 경우. 그래서 고층 관측은 00UTC하고 12UTC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하루에 두 번 그래서 00UTC, 12UTC고 뭐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장마기 이럴 때는 우리도 4회 관측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절기 때는 많은 시간을 4회 관측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보통 00UTC하고 12UTC 두 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 못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하루 두 번 관측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한 번 관측할 때는 00UTC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00UTC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동남아시아든지 이런 데서는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우기 때만 하고 건기 때는 안 하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4회 관측하기도 참 힘들다. 그래서 관측하는 것이 이 00UTC를 기준으로 해서 1, 4회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8회를 한다면은 00UTC 해서 3시간 간격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써서 그런 건데 보시면 되죠. 3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24시간 매 시간 관측했다 그러면 24회 관측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관측은 보통 4회다, 8회다, 12회 이렇게 하는데 고층 관측에서는 원래는 4회를 WMO에서 공고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두 번밖에 못 한다. 그래서 두 번 하는 것이 00UTC하고 12UTC다.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00UTC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00UT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개라는 것이 있는데 일개는 이것도 개념이 조금씩 달라져서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는 생활을 맞춰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이렇게 해서 일개를 따졌는데 이제 이거를 안 쓰고 00UTC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24시면 아마 얘가 15UTC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UTC서부터 다음날 15UTC를 하루라고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0시서부터 24시까지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개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15UTC제를 쓰겠다는 뜻이고 보통 자기네 나라에서 0시서부터 그 다음날 24시까지 그러니까 0시까지 그를 다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UTC제를 쓰는 거고 얘를 우리 KST나 LST로 바꾸면은 KST 또는 LST를 바꾸면 00시서부터 24시까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관측 순서인데 이 관측 순서는 이제 아침 우리 공공 UTC를 기준으로 해서 공공 UTC를 생각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침 9시일 거 아니에요? 아침 9시면은 아침 9시에 정각에 뭐를 관측하냐면 기압을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압 앞에 이제 습도, 뭐 온도 이런 것들은 그 전에 관측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공 UTC 전에 한 30분, 뭐 20분 뭐 이렇게 전에 백엽상에다가 통풍시키고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관측을 쭉 하고 야외 거 관측하고 돌아와서 기압계에서 기압 관측하는 것이 공공 UTC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앞에 있는 기압계 책상 앞에 있는 이 자기 기압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풍향 풍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쭉 나가서 이제 뭐 시정 뭐 구름 이렇게 관측하는데 이거를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의를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권고를 하는 거지 반드시 이 순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11번째 나오잖아요. 순기압계가 있는 시간이 정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 그 정시가 되는 거죠. 아침 아침 관측이 새벽 관측 아침 관측이라서 공공 UTC 관측이라면은 그 기압 관측하는 시간이 공공 UTC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하나 뜩 내는데 뭐냐면은 기온은 언제 관측하냐고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정시 관측 1분 전 이게 답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정시 후 1분 뒤 이런 식으로서 골랐으니까는 답이 정시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답이 된 거라고 이렇게 사지선다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관측해서 들어와서 기압 관측하고 이게 기압계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압계 관측하고 그다음에 내 책상 앞에 자기 기압계가 있거든요. 그거 읽고 풍향 풍속계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들을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쭉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측기 및 관측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선 이 관측은 지상기상 관측은 백엽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로장에서 관측하는데 많은 것이 백엽상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엽상을 영어에서는 쉘터라기도 하고 또 백엽상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이나 이런 데 가서 봐가지고 하얘니까는 하얘서 백엽상이라고 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백이 아니고 이런 백자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바람이 잘 통하라고 이렇게 빗살무늬를 이렇게 옆처럼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100개 이상 많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엽자예요. 그러니까 낙엽 뭐 이런 거 할 때 잎사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백엽상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하고 일산은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그것이 100개가 넘는다 그래서 백엽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엽상은 이쪽에 이제 문이 있겠고 있으면은 이 문 쪽에서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이 보면 여기다 보통 이렇게 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거든요. 여기 올라서서 이렇게 야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방위가 이쪽이 문 여는 쪽이 북쪽이 돼서 일사를 좀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돼야지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측기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측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일사를 차단해야 되고 직사광선을 맞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대신 바람은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백엽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엽상이 되면은 이 안에 온도가 다 이렇게 골고루 밖에 온도하고 통풍이 잘 되니까 그래서 온도가 분포가 일정해야 되고 또 여기 뭐죠? 직접 열을 받을
복사열을 차단해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여기다도 여기가 지금 아스팔트 같은 데 되면 이 지면이 가열돼가지고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초지가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게 그 잔디라 해야 되겠고 풀이라 그러면 열심히 깎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태양 지상광선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모양이 지금 26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이 북쪽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최저 온도계, 최고 온도계, 통풍 건습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관측하냐 보면은 이제 중간 관측하는 요소가 뭐냐 우선 기압 관측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 관측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토리첼리가 그 실험했던 그 수은지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렸을 때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됐다고 여기서부터 요 센치를 진다면 이게 굉장히 부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폴틴형 수은기압계예요. 폴틴형 수은기압계. 얘가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기압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28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압계 길이가 한 1m 좀 1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간을 요 정도 굵기로 해가지고 저기 그 구리 신주 그 안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그 모식도로가 옆에 그래서 그 수은을 가죽 자루에다가 수은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 그러면 저기 요 높이가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가죽 주머니 누르면 얘가 쭉 올라가고 좁히니까는 그 높이를 잘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조절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압은 이제 그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압이 누르는 거를 그럼 여기가 이게 진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재는 것이 수은기압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높이로서 그러니까 즉 바꿔서 말하면은 이 단위 면적,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여기 사방 1m를 갖다가 사방 1m를 누르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은 여기다가 중력을 곱해서 뉴턴이 나오는 1이 된 거. 단위 면적을 누르는 그 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표면서부터 대기 상황까지의 그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표면인데 500헥토파스칼에서 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500헥토파스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고 여기가 500헥토파스칼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한 5kg쯤 올라가서 쟀을 때 500헥토파스칼이라 그러면 그 위의 무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것의 공기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압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아마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수은기압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27페이지에 그 수식 나온 거는 그건 모르셔도 되고 여하간 그래서 기압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거고 지표면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만 알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관측을 하면은 보정을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디서 관측소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면은 첫 번째가 뭐로 하냐면은 이 측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기압을 관측을 하면은 기압 관측에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어떤 보정을 해줘야 되냐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수운 이렇게 들었다 해서 수운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 있으면은 기압이 높아지면 얘가 쭉 눌러져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수운의 이 모세관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되는 건데 아무리 지금 현대 기술이 발달해도 이거 일정하게 만들기는 측기마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만든다면 그린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볼록했다고 치면 여기서는 둘이 같은 기압이 나오겠죠. 이렇게 같은 기압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서는 어떻게 얘를 채우려고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가 되면은 적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요 근처를 통과했을 때는 얼만큼 더해줘라 하고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줘라고 하는 이런 보정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반대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통과할 때는 빼줘야 되겠죠. 이거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 기차 보정이라 그래요. 기차 보정. 기기마다 있는 그 차이를 보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측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측기를 가지고 그 수은기압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공장에서 그 만든 측기를 가지고 기상청에 와서 검증을 맡아야 돼요.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그거를 기압계에다 통에다 놓고서는 기압을 자꾸 올려가면서 이걸 관측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마다 여기 나왔을 때는 얼마큼 더해줘라, 여기 나왔을 때 얼마큼 빼줘라 하는 표를 만들어줘요. 그 표를 기차표라 그래요. 기차표. 그래서 측기 하나에 이 표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잊어버렸다, 그럼 또 다시 검정을 맡아야 돼요. 검정 맡으려야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기하고 이 기차표는 반드시 같이 다녀야 되고 잃어버리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려면 다시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정하는 걸 기차 보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보정, 관측했을 때 보정하는 이것이 첫 번째가 기차 보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래요? 모세관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측기마다 틀려서 이런 기차표를 만드는데 이거는 수은기압계뿐만 아니라 온도계도 똑같은 원리죠. 온도계도 이런 기차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봉상 온도계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기차표라 그러고 그렇게 보정하는 것을 기차 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로 끝난 것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죠. 뭐냐면 지금 1000헥토파스칼일 때 요게 딱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0도실 때 딱 1000헥토파스칼에서 1000을 딱 가리켰다고 쳐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정확하다고 칩시다. 근데 이때 온도가 1000헥토파스칼인데 뭐 다음 날이든지 언제든지 좋아요. 온도가 만약 20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기압인데 여기서 돼야 되는데 수은이 자체가 온도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높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은 어디다 됐냐면 0도씨에다 맞춘 거예요. 0도씨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서 보면 얘는 빼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0도보다 낮게 관측됐으면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수은의 팽창 기술을 여기다 넣어주거나 빼줘야 되는 것. 이거 갖다가 온도 보정이라 그래요. 온도 보정. 뭐를 하냐면 기준을 0도씨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은 수은기압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76cm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기압이 이만큼 낮아지니까는 기압계가 여기 둘 눌러가지고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높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요. 기압이. 그래서 어디다 표준을 뒀냐면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요 중위도 지방, 그러니까는 요 45도에다가 맞춘 거예요. 어디에 높이 0m, 그러니까 해수면에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관측소의 높이가 0m보다 다 대부분 높겠죠.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도도 감안해야 돼. 그래서 0도씨 0m 45도에다 맞춘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중력 보정이라고 그래요.
중력 보정. 그래서 관측을 수은기압계에서 관측을 딱 하면은 아까 저기 기압계가 모양이 이렇게 기있다는 통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온도계가 붙어 있어요. 이걸 부착 온도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측을 하면은 그 관측한 그 값이 어디 근처에 있느냐를 그 기차표를 보고서는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몇 도냐 거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0도 10도 높은 날이 많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온도 보정표를 보고. 그래서 빼주고, 그 다음에는 이 중력 보정은 세팅이 딱 되어 있겠죠. 그 관측소가 딱 정해졌으면 몇 메타 높이고 위경도가 정해졌으니까 그 값을 보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측한 값을 갖다가 뭐냐면 현지 기압이라고 그래요. 현지 기압. 그러니까 현지 기압은 뭘 했냐면 1번, 2번, 3번을 한 거예요. 3번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얘를 가지고 일기도를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느 관측소는 이렇게 높은 데서 관측이 돼 있고, 어떤 데서 여기서 관측하면 이 값이 적게 나오고 여기는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여기 실제로 얘가 저기 기압이 낮고 여기가 높지는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해수면 온도로 다 값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해수면 온도 값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해면 경정이라 그래. 네 번째가 하는 것이 해면 경정. 해면 경정을 해야지 얘가 저기 이 해면 기압값이 나오는 거예요. 해면 기압. 해면 기압이 나와야 이거를 가지고 일기도를 그려야지. 저기 이 관측소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관측을 했으면 여기가 저기 1000헥토파스칼이 나오고, 여기가 970이 나왔다고, 970헥토파스칼이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보다 기압이 낮다고 볼 수는 얘기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만큼 해면 경정을 했더니 얼마 나오면 102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해면 경정했더니 얘는 1010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죠. 얘가 저기압이고. 관측은 여기 현지 기압은 얘가 970이고 얘가 1000이지만은 해면 기압으로 하면 얘가 1020, 얘가 1010이 돼가지고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기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면 기압을 가지고 일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측을 하면은 첫 번째가 저기 기차 보정을 하고, 두 번째 온도 보정하고 중력 보정을 하면은 현지 기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지 기압이죠. 이 현지 기압을 해면 값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해면 경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해면 경정을 하면은 그때 값이 해면 기압이 돼서 이 해면 기압을 가지고 일기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8페이지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메니스커스에 대해서 한번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알코올이나 물하고 물 또는 알코올, 그 다음에 수은하고 보면은 이 수은이나 물이나 알코올은 부착력이 강해요. 부착력. 그리고 수은은 응집력이 강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이런 영화 본 적 있나? 그 터미네이터 2인가? 뭐 거기서 보면은 그 액체 금속으로 돼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수은이 그렇게 굴러다니는 걸 응집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물은 저기 한번 이게 퍼지잖아요. 그냥 달라붙고 표면에. 이건 부착력에서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모세관에다 이렇게 담아 보면은 물 같은 경우는 부착력이 강해서 이런 모양으로 벽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은을 응집력이 강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값이 어디냐면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걸 메니스커스라 해서 얘를 관측하려면 눈을 여기다 두고 관측해서 이게 실관측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걸 메니스커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메니스커스가 뭐 중요도 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상청에서 29페이지에 파란 박스로 이렇게 된 것이 기상청에서 나오는
지상기상 관측법 책인데 여기가 잘못 나온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은 기차 보정이 그 폴티넘 수온기압계를 쓰고 있으면서 거기서 기차가 왜 기차가 나왔냐면은 그 상하침 되고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메니스커스 때문에 이 기차 보정이 생겼다고 이렇게 기차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메니스커스 때문에 이제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눈을 들고서 이렇게 받쳐서 낮게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높게 보고 해서 하는 거는 관측자가 관측을 잘못한 거지 측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기차 보정이 아니에요. 기차 보정은 아까 왜 생겼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관이 일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엄밀한 건 뭐냐면 끝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진공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공이 되는데 세상에 100% 진공은 없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율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런 데서 기차 보정이 나오는 거지 이게 메니스커스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본 다음에 의의 신청하면 되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기상청에 있는 그 지상기상 관측법 거기에 그거를 보고서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문제를 잘못 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관측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뭐라 그러나 다른 거는 막 연구하고 뭐 이랬지만 이거는 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내도 거기서 이 책에서 그냥 내는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못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의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해? 그러니까는 이 기차 보정은 기차가 왜 생기냐? 생기는 거는 메니스커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관이 일정하지 않거나 진공도 때문에 생겼다. 이게 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책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안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보정, 중력 보정, 해명 공정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내가 설명해 준 거하고 어느 게 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페이지에 한번 읽어보는 건 중요한데 기차 보정이 잘못됐다. 모세가 하는 자극을 가운데가 볼록하게 되는 그 메니스커스 때문에 기차 보정이 생겼다는 것은 이 기상청 책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30페이지에 그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지기압, 해면기압에 대해서 한 것이 내가 좀 설명해 준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하면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 기압의 그 표준 측기는 이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을 측정하는 그 표준 측기는 폴티넘 수온기압계가 맞아요. 수온기압계. 폴티넘 수온기압계가 이게 표준 측기가 돼서 얘가 표준값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얘를 그러면 수온기압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가 뭐 하루에 뭐 언제가 최고 기온이 나오고 언제 최저 기온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을 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최고 기압이 언제 나오고 최저 기압이 언제 나오는지 앉아서 24시간 기압계 수온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온기압계로다 이렇게 관측을 하면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네로이드 기압계예요. 아네로이드 기압계. 이걸 공합이라 그러는 건데, 공합, 빈 그릇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주름이 이렇게 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압이 높아서 이렇게 많이 누르면 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기압이 낮아서 얘가 누르시면 약해서 이게 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반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기압이 높아지면은 눌리니까는 이렇게 올라가겠고, 기압이 낮아지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 여기가 1010, 뭐 여기는
뭐 990 이렇게 해서 기압을 재는 거예요. 이게 아네로이드 기압계라 그래가지고 보통 요즘은 좀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시골 이발소 같은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네로이드 기압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압 기압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붙였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를 이렇게 담고 여기다 펜을 이렇게 꽂아놔요. 그렇죠? 그래서 펜을 놓고 여기다가 통을 하나 이렇게 뚝 만들어서 됐는데 이 통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런데 거기다가 저기 종이를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말아서 놓으면은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치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고 기압이 나오고 여기 최저 기압이 나오고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세팅할 때 여기 9시부터 10시 하나씩 쭉 하면은 저기 최고 최저 기온, 최고 기압, 최저 기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되는 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은 저기 수은기압계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도를 조정해서 쓰면은 수시로 폴티논 수은기압계에다가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관측을 이걸 자기 기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압계 공압. 그래서 그 원리가 지금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요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최고 최저 시간까지도 알 수 있어서 최고 최저 기압을 알기 위해서 그 기압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나오는 기압계 용지로 분석하면 맨날 최고 최저 기압이 몇 시에 몇 기압이 나왔느냐. 그리고 그 정확한 값은 수시로 이거를 폴티논 기압계하고 이거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자기 기압계예요. 그리고 아까 옆으로 이거를 요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큰 통화대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압계를 이렇게 쓰면은 이걸 좀 정밀하게 만든 것은 배에서 이걸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서는 조금 값이 좀 하더라도 쓰는 것이 이거 모양이 좀 크죠. 한 이만한 시계만한 이렇게 된 것이 이걸 갖다가 아네로이드 공압기압계라 그래가지고 배에서 관측하게 되고 간단하게 만든 것은 시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까 이 바늘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관측하는데 그것도 또 재밌게 표현했죠. 그래서 기압이 높을 때는 여기다가 해를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거 구름 많이 그리고 뭐 여기서 우산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기압이 낮으면 비가 오기도 하고 기압이 높으면 날씨가 맑겠다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이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우계라 그래요. 청우계. 이거는 맑다, 흐리다, 비 온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 그래 가지고 그 전에 그 이발소 같은 데 많이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응용해서 만든 것들이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쓰는 거예요. 아네로이드 기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공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압력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온인데 기온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